주식투시경의 윤정도입니다. 자, 시장의 흐름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파이팅 하셔야 되죠. 그렇게 하셔야만 지난 금요일처럼 SM 같은 종목 갭상승 이후에 눌림목 받았지만은 추세적인 강화, 외국인들이 하루에 3%의 매집, 이러한 종목군들에서의 시원한 시세를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시장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돌파구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SM처럼 20%대 폭등 랠리가 나오는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 계좌에 꼭꼭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오늘도요, 힘차게 출발할 겁니다. 50분 동안에 교육 잡아드리고요. 그리고 월요일장에 집중적으로 들여다보셔야 될 종목 5종목 오픈해드립니다. 그 5종목 중에서 SM과 같은 폭발적인 시세가 나오는 종목 꼭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자, 어떤 방법으로 이 어려운 시장 그 난관을 헤쳐갈까요? 이런 방법이 있죠. 지난 금요일에 그 어려운 장세 속에서 16일에도 우리는 불기둥 종목을 잡아냈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사실상 이런 종목은 같은 SM 계열이라고 할지라도 시가총액이 좀 많이 작습니다. 결론적으로는 SM에서 수익 범위를 잡아가실 수 있어야 돼요. 21.5%의 변동성의 확장. 물론 갭상승의 크기가 있었지만 쭉 미끄러졌었잖아요. 11% 뭐 이렇게까지 미끄러졌다가 이곳쯤까지 나면은 또 주력주의 기준에서 IT가 좀 버겁게 흘러갔다 할지라도 또 금요일에는 LG화학도 좀 많이 미끄러졌습니다. 그러나 자동차가 이렇게 방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을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으로 빵빵하게 가져가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범위에 여러분들께서 잘 보세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9월의 기준으로 따진다면은 그렇게 버겁지가 않아요. 시장 대비해서. IT가 좀 어렵죠. 근데 자동차가 또 커버를 해주잖아요. 결론적으로 주력주의 기준과 그리고 태조 이방원에서 우리는 태조, 이방, 원, 이 중에서 무엇을 원합니까? 원자력과 조선은 거래대금이 안 나와서 안 본다 그랬죠. 그럼 태양광과 2차전지 그리고 방산입니다. 안타깝게도 OCI가 15% 폭등 이후에 금요일 날 8%씩 막 미끄러져 내려갔어요. 너무 힘들게 두들겨 맞았는데 그 부분의 흐름 다시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태양광에서 집중적으로 보는 게 뭐야? 하나솔루션의 기준이죠. 하나솔루션 하루에도요 20%씩 이런 폭등이 나오는 종목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하나솔루션의 누적 수급 5월 20일 이후에 상상을 초월하는 수급, 그리고 방산 쪽의 기준에 현대로템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또 한국항공우주 누적 수익 범위는 좋은데 신고가 랠리를 찍고 나서 조정폭이 좀 깊어요. 여기도 신고가를 찍어주고 나서 미끄러진 폭이 뭐 그냥 6만 1,000원에서부터 5만 원 초반까지 20% 가까이 순식간에. 근데 그만큼 깊게 조정받은 거죠. 마지막 자락에 캔들의 크기가 작아졌다는 거는 추가적인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제한적이고 지금 바닥으로 완전하게 인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누적 수급 범위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손바뀜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나와준 이후에 이 종목도 뭐 특권 들면 10%, 23%씩 시가총액이 6조를 넘겼던 종목이고요. 6조를 넘겼잖아요. 9,700만 주, 6만 원을 넘겼으니까. 마찬가지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5천만 주짜리에 8만 원을 훌쩍 넘겼죠. 4조를 훌쩍 넘겼던 종목이에요. 그런 종목에서 조정폭이 고점 대비해서 뭐 9월 달에만 마이너스 8%씩. 근데 그것은 이제 정점을 찍고 무너질 것이냐 아니면 단기 랠리 이후에 꺾여져서 바닥 다지고 다시 들어올릴 것이냐. 요자락이에요, 요자락. 만약에 거래가 둔화되고 미끄러지면
여기서 따라붙으신 분들은 손절이 되겠죠. 어쩔 수 없이. 근데 만약에 돌려지는 흐름이라면 여전히 방산 쪽이나 또 이렇게 태양광 쪽을 보셔야 됩니다. 실적이 뒷받침되는 태양광의 기준. 그리고 방산 쪽도 실적 개선입니다. 저평가는 아니에요. 실적 개선과 함께 우리나라 정책의 기준. 그럼 나머지 부분은 뭐예요? 2차 전지죠. 포스코 케미칼,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 성일하이텍, 에코프로 금양. 수익률 변동률이 상상을 초래해. 여기도 다 52주 신고가 랠리,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그리고 나서 조정폭이란 말이에요. 근데 2차 전지는 그 조정이 결론적으로 가장 최근에 마지막 자락의 조정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여기서부터 조정이 이제 시작될 거냐 아니면 돌릴 거냐의 기준입니다. 근데 지금 시장의 이슈로서는 가장 큰 이슈가 뭐예요? 똑같은 2차 전지에서도 폐배터리 관련 내용이죠. 그 폐배터리 관련 내용은 뭡니까? 미국에서 중국산 원부자재료를 사용하지 마라.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없죠. 근데 옆에서 폐배터리 활용하면 됩니다. 그래 적극적으로 권장해. 이렇게 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폐배터리 시장에 대해서 진입장벽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이슈를 바탕으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움직이죠. 어떤 거예요? 에코프로. 또 어떤 겁니까? 코스모 화학. 그죠? 성일하이텍. 세비캠까지. 세비캠은 여기 없어요. 왜? 시가총액 1조 미만이니까. 변동률 상승률이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결론적으로 이 종목군들이 계속 이슈 때문에 움직일 거냐. 이슈 때문에 움직인다 그랬어요. 정책과 이슈. 실질적인 부분은 검증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폐배터리 옛날부터 갖다 쓰지 왜. 예? 중국 쪽에 뭐 수입 의존도를 못하는 높여요. 폐배터리에서 다 쓰지. 근데 그것이 한계가 있다는 거고. 실질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거고. 그래서 하루라도 빠르게 수입 다변화를 해서 미국 그들이 원하는 북미 쪽 기준이라든가 또 자체적인 수급을 빨리 찾아내서 그죠? 그렇게 해서 이겨나가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자니 결론은 포스코 케미칼 시가총액 14조를 훌쩍 넘겼다가 미끄러졌어요. 사상 최대치의 신고가를 찍어주고 미끄러졌습니다. 수급은 긍정적이에요. 이 포스코 케미칼이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실질적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한 실질적인 수혜, 실질적인 관심 종목, 외국기관의 관심 종목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찌됐건 지금 2차 전지의 수급은요. 코스모 신소재 조금 수급 꼬여있긴 하지만 방산과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한 매집. 16%의 매집 이후에 지금 조금 출회되고 있어요. 매물이. 그리고 코스모와 또 8% 이상의 매집 이후의 흐름. 에코프로도 단기적인 관점에서 5% 이상의 매집이 됐어요.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14조를 넘겼던 종목 3%의 매집이 진행돼 있어요. 그러니까 종목 하나를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윤종두보다 많이 알아요. 많은 내용을 알고 계세요. 예? 보도자료가 너무 많고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것이 실질적인 펀더멘털적인 부분에서의 수혜냐 또 호재냐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그 해석 범위는 35년 주식한 윤종두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23년 동안 멘토링 서비스를 이렇게 방송 출연 23년 하면서 여러분들께 길라잡이 역할을 해드리는 윤종두 얘기를 들어야 돼요. 채널 돌려봐야 맨날 보도자료 얘기하잖아요. 그럼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금양이 오늘 시간이 되면 들여다볼 수도 있겠지만은 요거 온라인으로 들어오세요. 교육 잡아드릴 테니까. 가장 높은 변동률이죠. 그런데 주의해야 될 부분이 주식수가 금양의 경우 7월 25일 첫 번째 상한가 들어갈 때, 또 7월 26일 두 번째 상한가 들어갈 때 4,970만 주짜리였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예요? 5,760만 주의 전환 행사를 또 했으니까 5,800만 주 수준. 그럼 몇 주? 800만 주가 4,000원대 물량이 발행이 됐어요. 전환사채 4,000원대 물량이 800만 주. 그게 개인들에게 500만 주 이상 떠넘겨졌어요. 근데 주가는 빵빵하게 움직여.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라는 거 알고 대처해야죠. 우리 매매에서 이런 수익 냈잖아요. 매매를 하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 했더니 온라인상에서 질문이 그럼 회사가 거짓말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회사인데? 이거 좀 차분하게 생각하셔야 돼. 예? 세 번째로 원톤형 배터리를 개발했다?
그러면 하나 에너지 솔루션이나 죄송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그리고 삼성 SDI 그들과 비교했을 때 품질면이라든가 가격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검증이 됐나요 지금? 아니죠. 그리고 그 개발한 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어느 루트를 통해서 인정을 받았나요? 아니죠. 공정공시 내용 보면은 하나도 없죠. SM은 공정공시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서 폭등이 나왔어요. 근데 그 공정공시 내용 하나도 없고 전환사채 발행 내용만 많이 있는데 세일즈는 막 하고 다니는데 외국기관은 거의 들어오는 것도 없이 전환 물량 오히려 개인에게 떠넘기는 상태에서 우리 원통형 배터리 세 번째로 개발했다. 그러니까 검증받아야 될 게 많다. 철저히 기술적으로 대처해라.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게 어려우신 분들 그래서 QR코드 찍고 노란톡에 들어오셔야만 이 수익 범위를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누적 수익 범위 종목 몇 개 지금 5개, 11개로 나누시면 어떻게 돼요? 종목당 90% 평균 수익이 나왔다는 거예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에서.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에서. 그럼 여러분들이 자산 규모가 크더라도 들어왔다 나갔다 환급성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종목의 수익을 냈다라는 거예요. 그냥 붙들고 있어서 수익 나면 그거는 시장이 폭등 랠리 나올 때 누구나가 다 수익 낼 때 그때 기준이고 지금은요. 옥석 가리기 철저히 해야죠. 매일 아침 개장 전에 이렇게 올려드리고요. 매일 아침 오늘처럼 교육해드리잖아요. 아침 7시부터 7시 50분까지 5종목. 오늘도 방송 끝자락에 오픈을 해드릴 거예요. 5종목. 들여다보십시오. 라고. 그리고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톡에서 이렇게.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톡에서 이렇게. 이야, 금양 여기 있어요? 성일아이텍 여기 있어요? 이야, 현대차 여기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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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종목이 매일매일 새로운 게 아니라 이렇게 현대차 같은 경우, 또 LG화학 같은 경우, LG화학 같은 경우, LG화학 같은 경우. 그리고 실질적으로 변동성의 확장에 포스코 케미칼이라든가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내 하나 솔루션이라든가 세비캠 목요일날 폭등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범위들. 에코프로 여기 있네요. 넬이 신고가 넬리. 또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찍어준 코스모화학. 이거를 오늘 방송 마감 무렵에 말씀을 드려서 개장 전에 공부하실 수 있도록 또 개장 전에 8시 50분 전후에 노란톡에서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야간 교육에서 월요일 화요일 23시부터 팍승재 TV 또 나가잖아요. 자막 나오겠죠 밑에. 그리고 노란톡에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자 수익 좀 나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결론적으로 잘 보세요. 목요일 야간 교육에서 현대차입니다. SM입니다. 물론 OCI,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코스모화학은 크게 밀렸어요. 근데 음봉으로 떨어질 때는 우리는 들여다보지 않는다. 추세 매매의 경우는 모르겠지만 변동성 매매에서는 음봉은 들여다보지 않는다. 현대차, SM 얼마나 좋은 자리였어요. 응? 개장 전에 또 올려드려. 결론적으로 이런 수익 범위를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SM입니다. 현대차입니다. 기아입니다. 여러분 선배분들 에코프로 HN 좀 봐주세요. 이런 수익 범위를 9월만 놓고 봐보세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많이 밀렸는데 금요일날 많이 밀렸는데 월간 단위 좀 많이 밀린 것 같은데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이후에 눌린 폭에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차익 실현도 이렇게 하시고 성일아이텍이 쫄깃쫄깃합니다. 75% 막 올라가고 피존 선생님 뭐라고 써놨어요? 금양 성일아이텍 8시 47분. 언제? 9월 7일. 그러면 9월 5일이 월요일이에요. 6일, 7일, 8일. 요 기준에서 금양 어떻게 움직입니까? 12%, 19%, 그리고 13%, 26%. 그렇게 해서 26% 올라가고 고점 대비 18% 꺾여져요. 우리는 전량 차익 실현. 그러고 나서 노란톡에 교육 다 해드렸잖아요. 13일 안 들어가죠. 14일 이때 들어가서 또 폭등. 15일 어떻게 됩니까? 폭등. 그리고 16일 날은 약보합으로 끝나요. 삼고초로에서 모셔온 불교동 마스터님이 다 잡아드린 거예요. 성일아이텍 비슷하게 움직였죠. 이 수익 범위를 압방님, 케빈님, 미래나노텍 저런 데서 조단위에서 수익이 나니까 3천억
3천억 수준의 시가총액 종목에서도 수익. 성일아이텍 감사합니다. 성일아이텍, 성일아이텍, 또 성일아이텍, 또 성일아이텍.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미래나무텍, 코스모학, 에코프로, 금양 17%. 그리고 또 수익. 아니 금양 26,600원에 9월 8일 날 26% 오른 날 26,000원의 전량정리. 얼마까지 깨져요? 16,000원까지 깨지죠. 13일 날. 그러고 나서 다시 폭등해서 2만 원대 훌쩍 또 넘기죠. 그 수익을 고점에 차익 실현하고 저점 다시 잡을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가셔야 돼요. 갖고 있었더니 더 가더라.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전환 물량 800만 주 이상 행사됐고 개인에게 또 넘겨지고 있는 상황이고 전환 물량 가격이 4,000원대인데 끝내주게 좋다라는데 외국인은 안 사고 그럼 철저히 기술적으로 대처를 해서 이야 코스모 신소재 사상 최대 시모가에 또 차익 실현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돼. 그냥 에코프로 끝내줍니다. 추세로도 가져갈 수 있지만 난 단기 매매 기준에서 이런 수익 범위를 가져갈 겁니다. 계속이죠. 계속. LG노텍 포스코케미칼 차익 실현합니다. LG노텍 포스코케미칼 성일아이텍 차익 실현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예선테크 같이 시가총액 극소형주의 개별 매매를 통해서 상한가를 잡아내는 거예요. 그런 흐름 범위를 금양 하나솔루션 LG와 성일아이텍 다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포스코케미칼 14조짜리, 코스모화학 1조 이상, 46조의 시가총액 이런 종목에서 다 수익을 내는 거예요. 에코프로 시가총액 3조 원대 중반을 훌쩍 넘겨. 이런 종목에서 수익 내시는 거예요. 이런 종목에서. 이런 종목에서 여러분들 선배분들 지속적으로 9월 내내. 근데 어떻게 울고불고 할 수가 있냐고. 9월 내내 이렇게 수익이 나고 하나솔루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익이 나는데 여러분들은 왜 엉엉 울고 있냐고. 그러니까 지금 빨리 문자 보내서 나도 금양같이 막 300%씩 올라오는 에코프로처럼 막 106%, 120% 올라오는 이런 종목, 시가총액 조단위 종목에서 이런 수익 좀 잡아주세요라고 빨리 문자 샵 3989 윤정두 불기둥 이렇게 보내셔서 수익을 내시란 말이에요.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이렇게 질문 주신 다음에 수익을 가져가시란 말이에요. 남들은 이렇게 SM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월요일 날 당장 SM처럼 그 시장 2,400포인트 깨질 때에도 21%씩 폭등이 나오는 그런 종목 잡아내셔야죠. SM 시가총액 1조 7천억, 1조 8천억까지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윤정도의 주식 비시경 노란톡 참여 방법. 휴대폰의 노란톡 어플 실행. 하단의 채팅 아이콘 클릭. 오른쪽 상단에 새로운 채팅 아이콘 클릭. 그리고 오픈 채팅 아이콘을 클릭한 후 돋보기 버튼 누르고 윤정도의 주식 비시경 검색 후 입장. 이 방법이 어렵다면 노란톡 어플에 더보기 아이콘 클릭하고 오른쪽 상단의 코드 스캔 아이콘 클릭. 방송 화면에 나가는 QR코드 스캔 후 뜨는 URL을 클릭하기만 하면 오픈 채팅방으로 바로 입장 가능. 주식 투시경 교육 자료 받고 윤정도 전문가와 함께 한다면 투자의 시각이 바뀌는 경험.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 자, 본격적으로 이제 종목 들여다봅니다. 월요일에도요, SM 들여다보셔야 돼요. SM은요, 21년도 5월부터 이슈가 불거져서 들여다봤고요. 그때가 얼마? 3만 원대입니다. 3만 원대. 그러고 나서 22년도 5월의 기준에서도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9월 15일에도 다시 SM입니다. 시간의 상한가 들어갔죠? 응? 개장 전에 SM입니다. 이거 전략 어떻게 잡아야 될지 고민을 하셔야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이 SM이 21%까지 갔는데 갭 상승이 18%예요. 그럼 뭐 수익 난 것도 없죠. 그게 아니라 미끄러져 내려갔단 말이에요. 당연히 갭이 크니까 미끄러지겠지. 그 전략을 오늘 잡아드릴 거예요.
어떻게 금요일날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노란톡에서 21년, 22년도 또 22년 9월 달에 이런 수익을 잡아내서 아우 감사합니다. 엄청 행복합니다. SM입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더블 수익 났어요. 그 흐름에 그 수익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펀더멘탈적으로 저평가 상태다라고 논할 수는 없습니다. 저평가라고 논할 수는 없어요. 다만 지금 영업이익 예상치가 30% 수준의 급증이 나와요. 올해부터. 급증이 나올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몇 달 안 남았잖아요. 올해 기준에. 추가적으로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기존 예상치보다 30% 이상의 영업이익 급증이 나올 걸로. 순이익 당연한 거고. 15일 목요일 16시 08분에 공시가 납니다. 뭐라고요? 라이크 기획으로부터 프로듀싱 계약 조기 종료 의사. 매출의 6% 수준을 최대 매출의 6%. 영업이익의 6%도 아니고 매출의 6%씩이나 그게 한 300억 정도 된다고 해요. 150억에서 최소. 이 금액을 이승환 회장 개인 회사죠. 어찌 보면 그 개인 회사인 라이크 기획으로 돈을 솔직히 합법적으로 가져간 거예요. 근데 주주 입장에서 보면 아니 그렇게까지 빼나갈 건 아니지 않느냐. 주주가치 훼손 아니냐. 그래서 이 이슈가 굉장히 크게 부각이 돼 있었어요. 결국은 공시를 통해서 아 그래 조기 종료할게. 올해 안으로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이 된 겁니다. 자율공시가 아니라 거의 의무공시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급격히 주가의 변동성을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의무공시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우리 금양 300% 가까이 수익냈죠. 그 금양의 경우는 공시 내용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건 전부 보도자료. 응? 기자분들이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쓴 것도 솔직히 아니고 그냥 뿌려댄 보도자료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이 아 나는 금양을 잘 알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라고. SM처럼 이렇게 공시가 나와주고 또 2차전지 업체들 기준에서 수주 공시가 나와주고 이런 종목군들을 조금 더 무게감 있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SM의 경우가 시간에서 상한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시간에서 79,000원. 근데 계상초에 막 어마어마하게 폭등이 나와버리고 따라붙기가 애매한 상황이 되고 이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했을 때 결론은요. 71,500원인가요? 여기까지 미끄러져 내려와 줍니다. 땡큐하죠. 그래도 전일 대비해서는 얼마? 10% 이상의 11% 수준의 상승이에요. 그걸 어떻게 잡아낼 수 있었느냐? 한 번씩 교육받아보세요. 시간 내에서 상한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의 거래 대금이 1위입니다. 1위. 우리는 시간의 거래량 15만 7천 주 나누기 3을 해줍니다. 그럼 대략 5만 주 나오죠. 5만 주 곱하기 100을 해줘서 그게 다음날 이길 거래량으로 설정을 합니다. 물론 상한가일 땐 매수 잔량도 포함해 주는데 그 정도까지 필요 없으니 이 정도만 해도 된다. 그럼 500만 주가 터져주면 된다. 500만 주가 터져주고 양봉이면 된다. 평상시에는요. 거래 안 터질 때 몇십만 주도 안 돼요. 몇십만 주뿐이 안 터지는데 500만 주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왜? 그만큼 상상을 초월하는 이슈다. 그래서 시간의 상한가 갔을 때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2021년 5월 또 2022년 5월 계속 들여다보고 전략의 기준을 잡았죠. 그때는 그때의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 내용은 뭐 2시간씩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께 금요일 날 노란통에 다 올려드렸어요. 2시간씩 녹화를 해서. 그 당시의 이슈,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이슈, 협업에 대한 이슈, 지분 매각에 대한 이슈, 엔터주들에 대한 이슈. 지금은 그런데 지금 별개의 이슈란 말이에요. 그래서 SM 이수만 회장 계약 조기 종료 통보. 장 마감 이후에. 그러고 나서 개장 전에 라이크 기획과 결별, 시총 3조 원까지 볼 수 있겠다. 이건 증권사 보고서 내용이에요. 1조 5천억짜리에 대해서 이게 주식수가 얼마였어요? 원래 2,345만 주였어요. 언제? 작년 5월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종목의 주식수도 모른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주식수 알아야 돼. 지금은 얼마야? 2,380만 주 수준이 돼 있어요. 2,380만 주. 행사 물량이 조금 더 들어왔어요. 뭐 거의 의미 없는 물량. 그런데 시가총액이 15조 수준인 거를 어떻게? 3조까지 보겠다. 1.5조. 그러니까 1조 5천억짜리를 3조까지 볼 수 있겠다. 엄청난 겁니다. 900억 원대 영업이익 예상했는데 300억 원이 더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엄청난 펀드멘탈의 개선이죠.
엄청난 펀더멘탈의 개선입니다. 그래서 뭐 증권사 보고서가 2군데 이상에서 나왔는데 그러한 내용뿐만 아니라 윤정두가 해석하는 그런 내용 그것만을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읽어보시고 이게 보도자료예요. 아까 올려드린 그 신문 기사 보도자료인데 이 보도자료는 결국은 증권사 보고서에 대한 보도자료인 거예요. 증권사 보고서에 대한 보도자료. 응?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읽어봤어. 야, 매출액의 최대 6% 범위를 가지고 갔었는데 그걸 조기 종료해. 이게 영업이익으로 SM에 그냥 다 남아. 야, 땡큐한데? 배당도 안 하던 애들이 배당도 해줬어. 그러더니 영업이익 부분, 추정치 부분에 6%, 매출의 6%이 규모를 회사로 그냥 주겠대. 안 가져가겠대, 더 이상. 이 얼마나 큰 호재입니까? 그렇게 해서 영업이익 추정치를 1,423억까지 1,126억으로 봤는데 컨센서스는 아직 상향되지 않은 부분이 900억 원대였고요. 하나투자증권은 1,126억으로 예상을 한 건데 1,423억까지. 그리고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안 가져가니까 그게 영업이익으로 계속 남고 순이익으로 남는다. 그래서 우리 목표 주가를 10만 3천 원으로 올리겠다. 업종 평균 기준에서의 27배의 PER을 설정을 잡아놓겠다. 이게 하나투자증권의 분석이에요. 그럼 윤정부가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해드리는 거죠. 해석을. 어떤 식으로 이게 과연 가능한 분석 내용인가라고 했을 때 윤정도는 굉장한 무게감을 준다. 공시에 의무 수준의 공시가 나왔다. 실적에 큰 변화를 주고 주가에 큰 변화를 줄 수 있을 때는 의무 공시를 하게 돼 있어요. 의무 공시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 특히 바이오주들 봐보세요. 공정 공시가 제대로 나온 종목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전부 전환사채, 스팸 과다 이런 거나 나오지 제대로 된 공시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윤정도보다 척척 박사야. 뭐 일본의 업체하고 뭐 하면 코로나 경부 치료제를 어쩌고 베트남에서 뭘 성공하면 어쩌고 이번에 임상 3상이 어쩌고 다 보도자료잖아. 공시 내용은 없어요. 다 보도자료.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2,800원의 매직 계산기를 이렇게 올려드렸어. 12.87. 저점이 72,100원이었고 그 이후에 71,500원까지도 밀렸어요. 차익 실현 안 한다. 있는 물량 크게 밀릴 때 뭐 71,600원까지는 차익 실현 안 하겠다는 의지죠. 보통 차익 실현의 범위는 이 정도로 설정을 해드리잖아요. 편입의 목적이다. 근데 매직 계산기만 이렇게 올려드리면 잘 모르니까 이게 어디 노란톡 QR코드 찍고 지금 들어오시란 말이에요. 노란톡에 이미 여러분들께 현재 73,000원 조금 전에 매직 계산기 72,800원 지금 현재 기준에서 편입 설정 범위를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라이크 계획과의 계약 조기 종료는 이건 굉장한 이슈입니다. 거래량은 상상을 초월하게 터졌습니다. 장중에 저점 형성되고 이렇게 움직이다 저점 형성되고 다시 돌릴 때에 거래량 상관없이 2, 3%. 왜냐하면 밀리면 여기를 손절을 잡으면 되니까. 그런데 SM은 밀려서 손절을 잡는 게 아니라 밀리면 추가 편입도 고려를 한다. 왜? 지금 터져 있는 이슈가 상상을 초월해. 뒷부분에는 기술적으로 또 기준을 잡아드릴 거예요. 그리고 시초가 장중고점 뛰어넘으면 그것도 들여다본대요. 74,500원. 시초가가 75,300원이에요. 좁은 공간이죠. 좁은 공간인데도 편입 설정 범위를 가져간다. 일주 이상짜리 종목은 15%까지 따라붙을 수 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이상의 변동성이 나올지 눌림이 나올지 월요일은 잘 모르겠어요. 다만 기준 거래량 좀 더 설정해 드릴 겁니다. 결론적으로 단기 기준의 10% 기준이지만 주 스윙으로 비중 확대를 가져갈 수 있다. 20%까지. 목표 주가는 8만 원의 기준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2, 3% 등락 범위를 보겠다. 그리고 나서 17.83입니다. 17.83. 원래는 15%까지만인데 편입의 설정 범위를 가져간다. 왜? 갭상승이 나온 부분을 지워버리고 가자.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대금이 터졌다. 거래대금이 개장 초에 1위였어요. 그 이후에 이제 삼성전자가 1위로 올라서고 2위로 미끄러지긴 했지만 거래대금 1위. 프로그램 순매수 1위.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외국인과 기관만 쓰고 대부분 90% 이상의 외국인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순매수를 통해서 외국인이 들어온 하루 매수 물량이 3% 이상이에요. 80만 주를 넘게 샀어요. 하루에. 평상시 거래량이 그렇게뿐이 안 되는데 그게 공매도 상환일지 대차 상환일지는 또 순수한 매수일지는 뭐 갑론을박 많이 있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유통 물량이
줄어든 거죠. 그 가격에서. 여러분들께 4번 매직 계산기를 올려드렸고 그 매직 계산기 평균 단가 75,000원이에요. 종가가 76,500원으로 끝납니다. 시간을 살짝 눌리긴 했지만 평균 단가 대비 뭐 엄청난 수익 그 개념이 아니라 이 SM의 경우에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전부 가지고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시면 74,600원에 동영상 2시간짜리를 녹화해서 여러분들께 이런 텍스트 전략을 더 길게 써드립니다. 2시간짜리 동영상을 녹화해서. 자, 2021년도 5월 달에 경영권 매각에 대한 그러한 이슈 때문에 스타트가 잡히고 매집이 잡히고 그리고 나서 카카오와 네이버, 카카오 먼저 붕 뜨죠. 왜?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의 IPO를 통해서 기업 가치가 더 상향이 됐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도 카카오가 이렇게 가는데 네이버가 왜 못 가니 해서 네이버가 동반적으로 두 종목 다 시가총액 3위를 찍습니다. 3위를 찍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은 쭉 미끄러져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이슈가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 글로벌 시장에서 컨텐츠 사업부터 뭐 여러 가지를 할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서로가 네이버와 카카오가 서로가 엔터주들과 손 잡고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하죠. 만들 것이라고 또 포고를 하고 결국은 그 와중에 SM이 매각할 수도 있다. 매각이 될 수 있다. 핀수될 수 있다. CJ그룹, 뭐 카카오그룹, 뭐 여러 가지 그 이슈 범위들이 다 터지고 지금은 이제 전혀 새로운 방향성의 기준이 잡힌 거예요. 77,700원입니다. 20% 움직였습니다. 고점이 78,200원, 21%대까지 움직였습니다. 여전히 편입 관점으로 한번 들여다봅시다. 그러면 윤정부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거 편입하세요. 월요일에 편입하세요. 아직 장도 안 열렸는데 이거 편입하세요. 이거요. 얼마면 사고요. 이게 20%씩 이렇게 등락이 나온 종목을 어떻게 지금 기준가를 설정을 해요. 노란통에 들어와 계시면 눌리면 눌리는 대로 오르면 오르는 대로 그 기준이 멀쩡한지 명확한지를 설정해서 편입을 하든 아니면 윤정부 전망이 잘못됐어. 거래량이 막 600만 주씩 터지고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이 터졌는데 그게 갑자기 둔화돼. 못 움직여. 그러면 안타깝지만 손절 처리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방송에서는 긍정적으로 얘기했지만 실질 변동성의 거래량이 제한적이라면 여러분들께 분명히 기준 거래량을 500만 주라는 거래량을 잡아드렸습니다. 평상시 듣도 보도 못한 진짜 500만 주를 넘기면 사상 최대치의 거래대금이 되는 그런 거래량을 설정해드린 거예요. 그 500만 주 기준에 9시 10분, 9시 반, 10시 그 이후의 흐름에서도 이 비중대로 그럼 50만 주, 100만 주, 150만 주가 터지고 양봉, 꼬리가 제한적인 양봉. 그리고 이슈를 불거뜨려 놨으니 갭상승이 났으니 일봉뿐만 아니라 주봉. 그리고 저점에서 돌릴 때의 흐름. 그리고 프로그램의 수급. 외국인 기관 수급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볼 수가 없어요. 시장에 나와 있는 외국인 기관 실시간으로 따라잡습니다. 이거 시스템 어느 증권사 쓰면 공짜고요. 뭐 돈 내고 쓰세요.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나중에 내가 화가 나면 진짜 농담해라. 금융감독기관에 다 고발 조치를 할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에서는요. 체결이나 외국인 기관 수급이나 어떤 창구가 매수했는지 그걸 누군가가 전산으로 쏴줘야 되잖아. 그게 한국전산본부, 지금의 코스콤이란 말이에요. 코스콤이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기관 전산으로 쏴주는 게 하루에 5번인가요? 장중에? 근데 어떻게 자기들이 실시간으로 알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거는 그나마 프로그램은 실시간으로 잡혀요. 그 프로그램 매매는 개인들이 참여를 못합니다. 외국인 내진 기관이에요. 조금 이따 그 설명도 해드릴 거예요. 오늘 특집이에요. SM만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오늘.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거래가 터지고 양봉이냐, 저점 대비 돌리느냐의 흐름이에요. 시초가가 여기에요. 갭상승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음목 떨어졌어. 박수 치고 기다리는 거야. 돌리지 못하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박수 치고 기다리는 거야. 가지고 계신 분들께 죄송하지만 어차피 강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전일 대비 엄청난 강세니까 여전히. 음봉이더라도. 그렇게 해서 이 저점 대비 2%, 3% 들어 올릴 때 그리고 거래량이 이미 이렇게 터진 상태에서 OMA, 20MA 거래량을 넘길 때 편입의 기준점을 설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분할 편입의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미끄러져 내려올 때에도 우려감을 표하기보다는 적절한 분할 편입의 기준을 설정합니다. 매매가 원활하시다면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해도 되죠. 당연히. 다시 저점을 찍고 또 2, 3% 들어올리면 거래가 없더라도 편입의 기준을 설정합니다. 왜? 최악의 경우는 여기를 손절로 잡으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접근하면 내려왔을 땐 손절을 잡죠. 근데 이게 기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나와 있는 공시 내용이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이다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결론적으로 2, 3% 반등 시의 편입의 기준 설정 범위를 다시 한번 교육 자료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 있어요? 600만 주의 거래량이 터집니다. 600만 주에 500만 주 윤정도 기준 잡아드렸는데 그럼 보세요. 9시 10분에 이미 100만 주야. 얼마 터집니다. 10%니까 50만 주, 100만 주, 150만 주 터지고 양봉이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벌써 거래량은 다 터져 있어. 근데 여기까지 음봉이야. 아, 땡큐해? 아니, 농담이 아니라 땡큐해. 여기서부터 얼마? 21%까지 올라가요.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21%에서 밀리면 차익 실현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사면 되니까. 원활치 않으시면은 밀려서 돌릴 때 편입 설정 범위. 아까 보니까 얼마였어요? 7만 5천 원에 일단 평균 단가를 설정을 잡아놨단 말이에요. 7만 5천 원. 여기서부터 마지노선 뭐 이탈되면 손절도 잡아내겠죠. 우리는 이 변동성 매매 기준을 잡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대처할지도 볼 겁니다. 지금 정신 하나도 없죠. 쏙 빨려 들어가죠. 그러면 안 돼. 지금 당장 문자 보내셔서 나도 이런 SM 같은 종목에서 큰 수익 내게 해주세요. 금양같이 막 300% 올라가는 종목 잡아주세요. 샵 3989. 그리고 이거 어떻게 대처할지 나 모르겠어요.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대박 수익 잡아가시란 말이야. QR코드 찍고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오늘 장은 그럼 어떻게 기준을 잡을 거예요? 잘 보시면은 변동성 매매를 하잖아요. 지금 일단 추세 매매도 좋지만 변동성, SM의 변동성을 보자. 5에서 10%의 변동성을 보자. 이 변동성은 기준 거래량, 여러분들께 설정을 잡아드릴 거예요. 기준 거래량 플러스 양봉이면 돼요. 근데 1,000억 이거 갖고는 안 되지. 금요일날 벌써 600만 주가 터졌는데요. 뭐 4,000억 이상 막 팡팡팡 터졌는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기준을 잡아드려요? 이런 경우는 1,000억의 이상의 그러한 기준뿐만이 아니라 전 거래일 대비해서 80%의 기준 혹은 의미 있는 거래량 거래대금의 70%의 기준 그런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립니다. 근데 지금의 기준은 여러분들께 67에서 42, 400만 주 혹은 68에서 48, 480만 주, 500만 주의 기준이 아니라 이 정도가 아니어도 돼요. 왜냐하면 거래대금이 시장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래서 300만 주의 거래량만 터지면 된다라고 설정을 잡아드립니다. 아시겠어요? 잘 적어드립니다. 월요일 기준에 여러분들이 들여다보실 수 있는 19일 기준에 들여다보실 수 있는 기준 거래량 3천만 주, 300만 주 죄송합니다. 300만 주 플러스 양봉이면 시초가 대비 10%가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플러스 10%. 이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교육 자료 받으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QR코드 찍고 들어와서 선착순 100명인데 지금 벌써 30명 이상, 40명, 50명 들어와 있어. 어떻게 할 거야? 빨리 들어오세요. 자리 30자리뿐이 안 남았다. 30자리뿐이에요. 아이고. 빨리 들어오셔야 돼. 그렇게 해서 1조 이상짜리 종목은 금요일 날의 경우에는 갭상승이 컸기 때문에 따라붙은 범위가 있었지만은 월요일의 경우는 최대 10%. 그리고 거래대금이 만약에 5위 안에, 3위 안에 들어와 있으면 최대 15%까지 따라붙을 수 있다. 거래대금이 완벽하게 터질 때.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기관의 매매 따라하기 그거 진짜 요즘 심각할 정도예요. 채널 돌리지 마세요. 채널 돌리면 그 사람들이 나와. 응? 어떤 거요? 외국인 기관 실시간 따라잡기. 이거 가입하시면 돈 내고 가입하시면 외국인기관 실시간 따라잡기 해드릴게요. 그거 다 거짓말이라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코스콤이 9시 40분, 11시, 1시 10분, 2시 10분에 그리고 장 끝나고 나서 15시 35분 이후에 그날의 외국인기관 수급을 추정치를 쏴줘요. 한국전산본부 코스콤에서. 근데 쥐들이 무슨 용가리 통뼈예요? 어떻게 실시간을 알 수 있어요? 그럼 물어봤어 내가. 어떻게 니들이 알 수 있니?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361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프로그램이에요. 그게 대부분이 뭐 기관이나 외국
이런 정신 나간 친구들, 개인들도 그거 주문 넣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가끔 보시면 한 주 가지고 매수매도 장난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거 불법이거든 사실. 왜냐면 호가에 혼란을 주니까. 근데 어찌됐건 그렇게 하면 그럼 기관이야 그게? 그 개인 외국인이고 말 같지도 않은 거짓말 가지고 여러분들을 현혹시키는데 그거를 증권사 HTS, MTS에 그걸 삽입을 시켜놓고 그걸 또 팔아먹어요. 유료로. 그거 진짜 윤정도 기분 나쁘면 그거 금융감독局고발 조치할 겁니다. 거짓말이잖아요. 어떻게 지들이 따라해요. 정확한 내용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게 장 끝나고요. 아직 코스콤이 장 마감 이후에 외국인 기관 수급을 보내주기 전이야. 그럼 마지막 14시 10분 거예요. 14시 10분 거 보시면 외국인이 30만 주, 기관이 20만 주를 매도한 것으로 나와. 순매매 기준으로. 프로그램이 83만 주 매수인데 프로그램은 외국인이나 기관만 쓰지 개인은 못 써요. 특히 외국인들 위주로 씁니다. 그럼 이건 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외국인 기관이 많이 팔아서 못 산다? 알고 보니까 개인만 팔렸는데? 결과적으로 이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인만 43만 6천 주를 판 거예요. 외국인은 프로그램 매수 그리고 자체적인 매도 통해서 일부 매도가 있었던 거고 기관의 경우는 대부분 매도. 이 부분을 순매매로 보지 않고 순매수로 보지 않고 매도의 기준으로 이렇게 놓고 보시면요. 매도의 기준으로 이게 지금 장 끝나고 에 바로 끝났을 때 기준인데 매도의 기준만 보시면 프로그램에 53만 주 매도했어요. 그런데 명확치 않아요. 그나마 애들이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는요. 장 끝나고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중에 이걸 보시면 안 된다는 거야. 매수가 프로그램이 140만 주 가까이 매수, 140만 주. 근데 외국인이 15만 주, 기관이 20만 주 매수한 것뿐이 안 나와요. 그럼 더 정확한 게 뭐야? 프로그램 쪽이란 말이야. 이거는 실시간으로 나와요. 어딜 가서도 외국인 기관 따라잡기 장중에 뭐 외국인이 많이 산 것 같아요. 외국계 창고가 많이 샀어요. 그거 절대 현혹되지 마십시오. 이런 일이 발생돼요. 그럼 결국은 윤정도 말만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 이외에 매도나 매수가 있을 수 있지만 프로그램이 3%씩 매수를 했다면 그러면 평상시에 거래대금이 평상시 거래량이 얼마큼이에요? 이거 뭐 없잖아요. 순매수 기준에서도 거래량이 없잖아. 거래량이 10만 주짜리 이렇게 16만 주 이렇게뿐이 거래량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80만 주를 프로그램에 매수했다면 프로그램 이외의 매도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내용조차도 인지를 못하고 장중에 너무 많이 파는데 이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이게 9월 15일 종가입니다. 그런데 16일 날 이렇게 치고 올라왔어요. 장중에 음봉이에요. 음봉 꼬리가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편입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못하죠. 근데 윤정도가 잡아드립니다. 물론 결과물이 오늘 월요일부터 해서 어떻게 나올지는 또 봐야 돼요. 다만 잘 보세요. 이렇게 끝나서가 아니라 이 종목의 거래대금, 창사 이래 사상 최대치, 일봉으로 이 거래대금이 실린 적 자체가 없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이슈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이슈 속에 외국인들은 프로그램 쪽에서는 3%를 매수했다는 거예요. 주봉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목요일이 주봉인데 일봉에서는 좀 부담스럽다. 주봉으로 보시면 어떻게 돼요? 주봉으로 보시면 이렇게 된다니까. 이게 장중입니다. 장 끝나고는요. 요 설명을 여러분들께 드렸고 장 끝나고는요. 이렇게 끝나줬어요. 이 주봉의 이 흐름도 거래대금 보시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주봉의 거래대금이 사상 최대치 월 하루 기준의 거래대금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급하신다고 빨리 참여하고 싶다고? 오케이. 그러면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에 지금 참여하셔서 함께 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주식 투시경 노란톡 참여 방법. 가장 첫 번째는 휴대폰 열고 채팅 어플 누르고 오른쪽 상단에 플러스 모양 새로운 채팅 아이콘 클릭. 하나, 둘, 세 번째 말풍선 2개가 겹쳐진 아이콘도 클릭. 상단에 위치한 돋보기 모양을 누르고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검색하고 입장하면 노란톡 준비 끝! 이제 자료 요청할 일만 남았죠? 실전 매매의 경지를 경험하라. 지금 바로 노란톡 검색창에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을 검색하세요.
자,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지금 중간 부분에 뭐가 있냐면요. 이 SM이랑 똑같이 일봉상의 그런 갭 상승 이후에 눌려져 내려온 종목군들 7월 13일에 에코프로 14일 날의 흐름, 그리고 6월 8일에 현대 로템, 그리고 과거 데이터에서 삼성중공 그 예제가 있어요. 폭발적인 시세 나오죠. 그 온라인상에서 추가 교육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월봉 보시면은요, 월봉이 15일 기준에서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목요일 거래량은 요만큼뿐이 안 돼요. 하루에 거래량을 이만큼을 터뜨리는 겁니다. 다시 보실까요? 이만큼에서 하루에 이만큼. 그렇게 해서 월봉을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누적 수급이 2021년부터 잡은 거예요. 굉장히 길죠. 그 기간 동안에 누적 수급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기관들의 매집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외국인들이 동반적인 매수를 했다가 손바뀜의 기준, 이 외국인들 매도를 다 받아낸 거예요. 개인들의 매도 물량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까지 기간이 500만 주대 이상의 어마어마한 주식수가 몇 주요? 2,380만 주, 20% 넘게. 20% 넘게 매수를 했는데 기간의 매수 평균 단가가 6만 6천 원 수준이야. 지금 프리미엄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건 뭐 끝난 거지. 목표 주가 설정 범위 8만 5천 원, 10만 원, 13만 원, 8만 5천 원 바로 눈앞에 있어요. 22%씩 매집한 종목이 드물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지난 21년이었고 이게 22년 5월. 그 흐름의 기준, 주봉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주봉의 이 거래 대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라는 거예요. 일봉 마찬가지예요. 21년도 5월의 기준입니다. 42,700원. 그리고 22년도입니다. 맨바닥에서부터. 그러고 나서 상승 확인형의 이 훌륭한, 이 엄청난 흐름 이후에 엄청난 기회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SM이. 이 흐름의 설정 범위에 이 수익 범위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잡아갈 수 있어야 된다. 펀더멘탈을 개선했기 때문에. 불기둥 종목 주세요. 문자 샵 3989.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같이 움직이십시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자, 지금 이 화면은 현대차예요. 너무 시간이 없어서 현대차 설명도 다 없애버린 겁니다. 현대차의 이 위치의 흐름 당연히 폭발적이겠죠. 상상을 초월하는 시세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실적이. 이러한 현대차의 기준 보셔요. 그렇게 하셔야만 여러분들 선배분들처럼 우량주에서 대형주에서 이런 수익 범위들 지속적으로 감사합니다.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LG노텍입니다. 또 OCI입니다. 차익 실현했습니다. 성일하이텍 차익 실현했습니다. 금양 차익 실현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차익 실현했습니다. 그냥 이 수익을 가져가셔야 돼요. 그러면은 월요일장 오늘은 뭘 보셔야 돼요? 현대차, SM 다 설명드려놨죠. 150만 주 기준 거래량, SM 300만 주라고 그랬어요. 200만 주가 아니라 300만 주. 그리고 요 종목군들인데 요 종목군들 빨리빨리 넘겨서 보여드릴 겁니다. 이 교육 전략 부분은 노란톡에 지금 들어오셔서 받아가시고요. 현대차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 세 번째 종목이죠.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물량을 뺏기고 있어요. 장난 아닙니다 이게. 매집 범위가. 지금 사상 최대치 신고가 내주고 눌린 거예요. 시장의 영향입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쭉쭉쭉쭉쭉쭉. 세 번째 종목.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종목명 알아가십시오 바로. 그리고 매집 기준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매집이 된 종목. 우리나라에서 지금 쌍끌이로 외국 기관에 눌림목 이거 이겨내면 되죠. 이 종목이 네 번째 종목이에요. 다섯 번째 죄송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이번에 이제 네 번째 종목입니다. 이게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전부 알려드려요. 얘도 외국 기관 쌍끌이 매수로 상상을 초월하는. 근데 금요일 날 이렇게 눌림을 받았어. 금요일 날. 그리고 조금 전에 세 번째 종목도 저렇게 눌림을 받아버리고. 결론은요. 상승 때 확인형 이 수익 범위 다 잡아가시고. 저는 주식투시경의 윤정두였습니다.